임난 극복의 원동력 가문출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나오셔서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제가 고향이 순천이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임난 극복이라든지 의병 관련돼서 논문을 썼고, 관련된 이제 가문 출판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보성의 출판 그리고 가문 출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목차는 총 4가지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임진왜란과 보성의 의병, 그리고 서적 간행과 간행의도, 아니네요. 서적 간행을 위한 물자 확보, 그 다음에 서적 간행과 간행의도, 간행 서적의 배포, 이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과 보성의 의병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사회에 큰 타격을 준 동시에 큰 변화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이제 동래성 정투이고요. 여기 보시면 송상현이라고 해서 그때 한라탕시 죽은 장군과 도망가는 관군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부산포에 상륙해가지고 부산진과 동래성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일본군은 총 4가지 방향으로 해서 조선을 침략했는데요. 처음에는 3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울산 쪽과 부산 쪽과 그다음에 김해 쪽을 침략했고, 마지막으로는 진주성 쪽으로 침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4가지 방향으로 이제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고, 개전 후 20일 만에 아시다시피 도성이 뺏기고, 또 2개월 뒤에 전라도를 제외한 전역이 일본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 진주성 전투인데요. 일본군의 그 4가지 침략 방향 중에 한 곳이 진주성인데요. 이곳은 그 부산 경상도에서 호남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 요충지이고요. 그리고 이 진주성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나 전투를 벌여졌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 1592년과 1593년. 그래서 첫 번째 1차 진주성 전투 때는 김시민 장군이 이제 막았고, 두 번째에는 이 진주성에서 의병과 같이 관군들이 모두 전사하고, 이 진주성은 다 헐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군도 많은 피해를 입고 다시 물러나서 나중에 그 이후에 정유재란 때 전라도가 침략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라도가 제일 늦게 이제 침략당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진주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성 전투에서는 관군뿐만 아니라 전라도 의병들이 대거 투입돼가지고 방어에 힘썼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성에 있는 의병들이 여기서 진주성 전투에 참전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전라도 의병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에 고경명이 처음으로 의병 봉기를 해서 지금은 충청도지만 당시 전라도인 금산에서 전투에서 전사하고요. 그 이후에 광주의 최경의 전라우 이병, 그리고 보성의 임계영과 박강전의 전라 좌의병이 나왔습니다. 이 전라 좌우이병들은 전라도 경상도까지 진출했고요. 전라도 방어를 위해 1, 2차 진주성 전투를 탐전했고, 이 함락과 동시에 이 모든 의병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군도 많은 피해를 입고 진주를 통한 전라 침입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고경명이 이제 전라도 의병을 봉기하는 모습을 이제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임진왜란에서 전라 좌해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임계영과 박강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에서 이제 임계영이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보성 지역의 그 영향력이 큰 가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전후 시기에 과거 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고,
그 형과 그 임기영 같은 경우에는 급제하고 벼슬도 하고, 그다음에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예주자랑이나 승정원 자승지를 역임하고 그 위 중앙에서 높은 관직을 임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미중은 이제 을사명연으로 알려진 이몽룡과 유이춘과 두터운 친교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장흥을 중심으로 해서 보성, 해남, 강진, 이 진도 등에 세거를 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다 뭉쳐서 의병에 다 참전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고요. 또 임기영과 그의 가문은 주변 지역에서 이제 세거하면서 이제 이 결속력이 강했기 때문에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인원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문이 이제 통혼 관계가 주변 통혼 관계가 있는데요. 먼저 그 삼촌인 이미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몽룡의 그 형 임청룡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화순, 능주 명문가인 창림조 씨와 해주오 씨, 그리고 장흥의 남평문 씨와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과 넓게 가문들과 통혼 관계를 맺으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같은 경우는 기묘 명연인 양평손 손자 양산항의 사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광전의 아들인 박춘호라고 해서 이 박광전 춘호와 동서지간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보성의 파주염씨, 순천의 광산이씨, 장흥의 장흥위씨와 통혼을 관계를 맺는데요. 특히 이 장흥의 장흥위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문으로서 되게 그 집안 세가 커가지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조가 의죽 갔을 때 배를 마련해서 곡식을 가지고 의죽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송공신에 임명이 되거든요. 이 집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디니? 안 되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보성의 박광전과 두통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광전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구나. 이 임진왜란의 전라 좌우병의 주축 중에 한 명인 박광전입니다. 박광전은 보성의 대표적인 도학자이자 선비이고요. 대표적으로 아들 박근효, 오늘 말씀드릴 그 아들 박근효가 이제 책을 가내게 되는데요. 이 아들 박근효와 사위 문희세, 그리고 제자 안방준이 있습니다. 문희세 같은 경우는 남평 문씨로 장흥 출신의 그 장흥을 대표한 의병이기도 하고요. 그 의병 명단을 보면 장흥 지역에서 남평 문씨가 거의 80%를 차지한 정도로 이 문희세 집안이 좀 세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효는 이제 문희세와 함께 의병에 참전하면서 군량 조달을 책임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제자인 안방준 같은 경우는 그 양호 노체찰사였던 정철 군중에 파견돼서 연락청모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박광전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광해군과 임해군의 사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왕자 시절에 이 박광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약재라든지 이런 선물을 보내면서 편지가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그 둘의 관계가 각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이거는 이제 화산재라고 해서 박광전의 제시입니다. 보성에 있고요. 보성 이 제실 옆에는 박광전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인공인 그 가문출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근효입니다. 이 박근효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박광전을 따라서 의병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전라 좌의병으로서
정유재라는 의병을 참여했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 죽천사당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자 보니까 책이 없어서 가르칠 책이 부족한 현실을 보고 집안에 이제 재물을 모아서 친인척과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책 간행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가 이제 책을 간행하면서 명분으로 삼은 게 송나라 때 주자가 백록동에서 서사를 열었던 사실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네, 주자가 나중에 예전에 송나라 때 이제 백록동에서 책을 판매하는 서점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 교육을 했다는 그 고사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박근효가 만들었다고 하는 죽천사당은 없고요. 그 죽천 박광전이 가끔 쉬었다고 하는 죽천정에 있어가지고 이 죽천정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보고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효가 이제 서적 간행을 하는데 어떻게 간행했고 물자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남긴 문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박근효가 남긴 문집은 필사본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거를 나중에 후손이 필사본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고 1960년대에 다시 이제 인쇄를 해서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지금 책으로 남아있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서적 간행을 위해서 그 당시 사회상을 먼저 살펴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전쟁 피해 복구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 피해 복구 작업 중에 서적 간행도 중요한 일로 포함돼서 서적 간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국정 참고용 도서와 유교적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도서 복구를 제일 1순위로 삼았고요. 역사서나 유교서 그리고 병서 복구를 위한 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의 교소관에서 책을 간행하는 담당을 맡은 부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금소갈자 대부분이 소실돼서 간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책을 간행할 수가 없었어요. 교소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책을 어디서 간행하냐면 훈련도관 군사기관에서 간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조금 책을 간행한 이유가 좀 다른 게 군비가 당시에 이제 군비를 마련하려고 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당시 전쟁이 끝나고 세금이 많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간행해서 군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칼차를 만들어서 책을 간행해서 판매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관련된 책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훈련 도감자본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 책들이 지금도 많이 확인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신도감 할차라든지 실록자, 내유원자 등을 통해서 중앙에서는 이제 목칼자를 이용한 책 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조선시대 출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책을 간행한 후에 지방 가명으로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명에서는 지방에 보급받은 책을 다시 목판으로 번각해서 각 지방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고요. 여기 이제 전주에 완판본이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추정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마비되고 지방에서 이제 책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중앙에서 어렵지만 지방은 더더욱 책이 없고 종이도 구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을 얻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책 간행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보성에 있는 박근효입니다. 이 박근효도 필요한 책을 얻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책을 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성에서 이제 책을 간행할 수 있었던 지리적 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여기 나간이 있고요. 이 보성이 있고 그다음에 동보, 능주가 있는데요. 이 빨갛게 동그라미 친 세 곳이 이제 그 당시에 삼나무 재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 시기에 이쪽에서 다 종이를
예, 만들었던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쪽에 파란색 보시면 송광사가 있어요. 여기 순천에 있는 송광사인데요. 이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판불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제 없어진 불서들을 이제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1598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책을 간행하게 돼서 이쪽에 각수와 종이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 현상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보성에서 이렇게 송광사까지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성에서 이제 책 간행할 때 각수를 구한다든지 종이를 구하기 용이한 지리적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재나 지인들의 이제 도움으로선 책을 간행하는데요. 책 간행하는 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역의 친인척이라든지 지인들에게 이제 책을 복구하자고 요청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임영우와 선인우, 안계원, 이영경 등이 이제 도움을 주겠다 응답을 하고 했고, 이제 서작의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 추가적으로 뭐 동생인 박근재라든지 아들 박춘호라든지 안방준의 그 종진 안방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책 간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책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을 보면은 박근효와 친족 관계이거나 박황전의 문인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대표적으로 고급 역대 표제 주석 19사력 통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기가 있고요. 만력, 경자, 중동, 산양은 보성을 말하는 거고요. 죽천서당, 신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죽천서당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죽천서당이라는 책은 딱 한 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기만 남아 있고 간기만 있고 뒤에 있는 간행자원이라 해서 간행했던 인물들 표기한 거는 그 전에 없었는데, 이 책이 나옴으로써 이 간행자원 알 수 있고 간행 참여자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제 관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관에 도움 준 인물들이 적혀 있고요. 제일 본래 유사 보면 박근효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했던 선인후, 그다음에 박근재, 그다음에 박춘호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과 여기 인물들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 걸리는 게 아니라서 일부 계속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박근효의 친인척이거나 그 박황전의 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대다수여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물자를 이제 요청하는 데가 이제 좌의정 이덕형에게 물자 요청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요. 1599년 4월에 이 도원수 권율과 이 이덕형이 남쪽 순시를 위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전주에 있다가 광주에 거쳐서 나주 쪽에 머무르게 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서 이 물자 확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목판을 새길 각수와 책 간행에 소요되는 곡식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주에서도 책 간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각공들이 그쪽에 소속이 다 모두 되어서 간행을 할 수 없다. 원래 이제 간행하려고 각공 모았는데 나주에서 이제 책을 간행한다고 하니까 각공들이 다 그걸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관에서 찍다 보니까 관의 요구사항을 각공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거기 소속돼서 간행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전라도 순찰사나 병마절도사, 통제사가 자신을 도와주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덕형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약속했으니 자신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순찰사가 이제 이 책 간행에 대해서 치하고 병마절도사 통제사가 이제 이렇게 돕기로 약속했다라고 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이때 나주의 세조가 설립한 후에서 각지 각공들이 모두 이쪽으로 갔다라는 사실이
사실을 이제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사항에 각공을 정도 좀 거기에 다 소속되어 있으니 일부라도 좀 나눠 보내달라라는 내용하고, 예, 곡식도 좀 부족하니 보태서 해달라는 내용을 보냅니다. 근데 이 이덕형이 이러한 요구 조건을 들어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편지 보낸 편지만 나와 있고 답장은 없기 때문에 이게 도움을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박근효가 이덕형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좀 흥미롭기 때문에 이미 박근효와 이덕형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그 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라도 순찰사, 그리고 병마절도사, 통제사, 이 세 사람이 이제 물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순찰사 한효순 같은 경우에는 곡식 30석을 지원해줬고, 병마절도사는 똑같이 30석을 지원해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통제사 이시영 같은 경우는 곡식과 책판에 쓰여질 판목 200장을 지원해 주는데요. 요건 아까 다음에 보시면 편지 내용이 나타나 있으니까 또 보시고, 마지막으로 명나라 도독 진린에게도 도움적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시 진린이 그때까지 있긴 있어요. 조선에 남아 있긴 있어요. 아직 가기 전인 건 확인되는데, 진린에까지 편지를 보낸 건지 쓰다가 못 보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순찰사와 병마절도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여기서는 이시연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냐하면 이시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마 지원을 받은 것 사실을 확인한 거거든요. 보면 이제 재산이 다 내놨더라도 이제 인쇄공들의 한 달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순찰사 절도사가 곡식을 보내주었다라고 이시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순찰사 병마절도사 이광학이 이 곡식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사 이시연에게 이제 보낸 편지를 보면 이제 특히 이시연에게 보낸 편지가 한 두세 개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준 거라든지 얼마나 이제 도움을 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질 좋은 판목 200장 그리고 양곡을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보실 소학 집설과 아까 보신 고금엽대 표제 주석 19사락 통고 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상공은 한효순을 말하는 거고, 이상공은 이상공은 이시연이고, 이상공은 이광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받게 돼서 이 체가 가능했다라고 하여 이 발문에 그 내용을 적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나라 도독 진린에게 물품을 요청하는데요. 그에게는 이제 문교의 교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경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인쇄 일을 시작했고 재력이 부족하니 자금을 좀 보태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제 체격을 간행하다 보니까 재화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명나라 도독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서책 간행을 위한 물자 요청이 가능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이미 친족 및 지인과 협력을 통해서 책 간행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그가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할 때 군량을 모아서 이 조달한 경험을 있었기 때문에 물자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자 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간행하는 의도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요청이 가능했고요. 마지막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박근효가 그 광해군의 사부였던 박황전 아들이었습니다.
박광정과 광해군의 사이는 어느 정도 돈독한 사이였기 때문에 중앙이라든지 지방관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라 자해병으로 활동한 의병 활동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력을 통해서 아마도 진리인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왜냐면 그 군사작전 할 때 그 군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관계가 형성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간행을 위해서 물자를 확보를 통해서 내종 예책이 확인되고요. 그 이상도 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는 내종 정도가 확인됩니다. 이 책 간행과 간행 의도를 그 다음에 살펴볼 건데요. 박근효가 이제 서적을 간행하려는 의도는 일단 전쟁으로 불타 없어진 전적을 복구하는데 먼저 의의를 뒀고,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과 기강이 무너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설을 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책을 간행하는데 책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보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점처럼 돈이나 현물을 받고 서적을 판매해서 다시 이 책을 간행하는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군사 관련된 병법서를 간행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유비무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당시에 이제 지원받았던 병마들도사라든지 통제사의 요청에 의해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병법서가 한 질 남아 있습니다. 죽전서당에서 간행한 서적은 총 4종인데요. 제일 먼저 소학집설을 먼저 간행하고, 그 다음에 삼략직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고궁역대표제 주석 19세력 통고를 간행했습니다. 이 세 책은 지금 현존하는 책이 남아 있는데요. 이 천자문은 남아 있지가 않아요. 이 천자문은 어떤 걸로 확인되냐면 이 19세력 통고에 있는 그 발문에 소학집설하고 천자문을 간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천자문도 같이 간행한 게 아닐까 하고 해서 기록상에 있는 책입니다. 먼저 소학집설을 보시면 먼저 간행 목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죽전서당을 짓고 교육을 시작했고, 이 교육을 위한 서적 간행, 그리고 이 교육을 서적 간행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 통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봄에 소학 집사를 간행하고 가르쳤고, 그 효과를 이 통문을 통해서 보내서 다시 이제 이 얘기를 함으로써 다시 물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통문을 보낸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간행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니 애들이 예절을 배우고 행위와 품행이 단정해지고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이제 이 책에 간행할 때 이제 물품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통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소학집설 간행을 가장 먼저 하는데요. 이 책을 먼저 간행한 이유는 서문에 책이 있으므로 배울 수 있고 세도가 밝아진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책이 가장 간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제 책이 소실된 것을 분소경유와 동시 여기면서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이 기본서적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제 수학을 간행하면서 이제 천자문도 같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서문을 박근효가 직접 작성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수학집설 간기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만력, 경자, 춘, 산양, 주천서당, 간에서 아까 봤던 간기랑 거의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서문 부분은 지금 그 권일이 없어서 6권만 남아있지 않고, 그 서문 내용 같은 경우는 그 문집에 남아있어서 확인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용에 보시면 우선 아동을 가르치게 수학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부터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서문을 썼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9사력 통고를 간행했는데요. 수학과 천자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데 기초라고 한다고 하면 이 19사력 통고는 역사서로서 법도에 맞는 문장과 그 문장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9사력 통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서의 일종으로서 여러 역사 일화를 통해 아이들이 기감으로 삼을 내용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천하 고급 문장을 하나에 올려둘 수 있을 만큼 좋은 문장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발문에 서사라는 표현에서 책을 판매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19사력 통고 발문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 장짜리 발문이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박근효가 밥을 썼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문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권의 책이 불살라져서 재가 되고 완전치 못한 책만 남아 있어서 가르치는데 의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온전한 경전을 볼 수가 없어서 학문한자들이 근심했기 때문에 친후 한두 사람과 서사를 설립하고 목판에 책을 인쇄해서 널리 퍼지도록 논의했는데 이제 재원이 부족해서 이 수고로는 구제할 수 없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인쇄하려고 했으나 재원이 부족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재원을 구하도록 다녔고, 그 구해서 1년 뒤에 천자문과 수학을 간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천자문 기록을 통해서 천자문을 간행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문이 나옴으로써 박근효가 책을 간행했다는 사실과 그 앞에 박근효의 그 문집에 있는 내용을 합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집 내용만을 다 보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찰이라서 이게 그 내용이 다 맞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발문을 통해서 이제 이 간행과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효순과 뭐 이광학, 그리고 관찰사라든지 그 사람들의 내용이 여기 발문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합치시킬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삼략직해를 간행한 걸 보시면, 이 삼략은 무경칠서 중에 하나로 문과시험에 이제 문과에 응시하는 사람이 배운 책입니다. 문과시험에서 강사하는 책이기도 했는데 임진왜란 때 이 책이 다 없어져가지고 문과시험 시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책 간행을 도움을 준 전라병사와 통지사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 책 간행에 대해서. 왜냐하면 박근효 같은 경우는 교육서를 간행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무서를 간행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책이 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또 한편으로 이 책을 굳이 또 삼략직해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삼략직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육아사상의 내용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병법서를 간행한다고 했을 때 삼략직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남아있는 그 삼략직해의 현존본인데요. 여기 보시면 간기가 아까 그 처음에 두 책과 봤던 간기가 조금 다른데요. 똑같이 만력, 경자, 맹하, 죽천서당, 신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기가 조금 작아요. 다른 것보다 작게 적고 여름에 간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제 책이 지금 책이 표지만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세히 알 수 없고 다만 이제 이광학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지금 흉적을 몰아내고 활과 화살을 걷어들이면서 다시 천하를 안정시켜 태평한 운이 돌아와 문사를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내용을 통제사 이광학에게 보내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효가 간행하는 책 간행 의도와는 다른 행보이기 때문에 이광학과 이시연의 요구로 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모두 박근효가 간행한 책들은 모두 1600년 선조 33년이고요. 현존하는 책은 총 3종으로서 이제 봄, 여름, 겨울에 각각 간행되었습니다. 천자문 같은 경우는 현존본이 없고 발문에 간행록이 남아 있고요. 추가적인 교육서 내지 다른 수작 간행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간행 책 상태를 봤을 때 책을 많이 간행하면 글자가 헤어지거나 이제 광각이 떨어지는데 그런 그러니까 목판의 그 간행 상태가 보면은 책을 많이 간행해가지고 이게 많이 헤어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삼략도 그렇고 19사락 통고도 그렇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세종은 계속 간행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추가로 다른 책을 간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간행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교육서를 간행하려고 서당에서 가르치려고 교육서를 이제 간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안 눌러주네. 마지막으로 간행 서적의 배포입니다. 박근효가 죽천사당을 짓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책을 간행했는데요. 간행 서적은 모두 교육서나 병법서였습니다. 지역에 망신된 책을 복구하라는 또 하나의 간행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성 지역과 인근 지역에만 책을 배포한 게 아닌 더 넓은 지역까지 배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책을 그냥 무상으로 배포하기보다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책을 배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사라고 얘기했던 것과 책을 돈을 받고 돈 아닌 이제 재화로 받아서 이걸 다시 그 인쇄하는데 충당해서 다시 책 간행하는데 썼기 때문에 아까 같은 또 통제사 이시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책의 배포 및 운반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을 어떻게 운반했냐면 도로를 통행하는데 도로를 통행해서 갔고 그리고 사적으로 어선을 한쪽 구해와서 사고 파는 일을 뜻대로 하고자 한다라고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가고 어선을 통해서 책을 이제 배포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고 파는 일을 뜻대로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책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도로를 통행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이 순찰사가 관을 내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사에게 이제 바다를 통해 가려면 통제사에게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공과 격군을 인도할 때 이제 이 관에서 침해할 수 없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편지를 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관문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관문이었을까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에서 관길이 내려준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관이라고 표현했지만 관문서라고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박근효가 책을 배포한 방법 같은 경우는 육로로는 도를 통해서 책을 운반했고요. 순차사 박효순이 관을 내려줘서 책을 운반할 때 침범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책이
귀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책을 가져가다가 이제 주변에 관아에 있는 뭐 설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 책을 이제 뺏어 가지고 자기가 다시 팔아서 자기 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을 내려주면 그걸 보여주면 이 책을 손댈 수 없도록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를 이용해서 책을 운반했는데요. 통제사 이시연에게 관을 내려주길 청하면서 운반에 침해받지 않도록 요청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육로를 이용할 때랑 똑같은데요. 회로를 이용할 때 이 배가 운행할 때 이제 그 관군이 이 책을 운반하는 배를 침해해가지고 뭐 빼앗거나 뭐 그렇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이 관을 내려달라고 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을 보면 관찰사가 내려준 관 형태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 보면 이 공산 현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공산 현감한테 보낸 관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 관아에서 관아로 가는 문서였기 때문에 관아에서 관찰사가 이거랑 똑같은 문서를 박군영에게 내려주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문서 자체는 관아에서 관아로만 가기 때문에 아마 다른 문서를 내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그 당시에는 또 다른 뭐 환경이었기 때문에 관을 내려줬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죽당 서당에서 간의 서적을 운반했던 범인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같은 시기에 나주에서 인쇄소가 설치해서 책을 간행되고 있었고, 이 인쇄소는 이제 관에서 운영하는 인쇄소였고, 죽당 서당의 책보다는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이제 물자를 조달해서 책을 간행했기 때문에 그렇고, 관에서 책을 맡아 간행하면 대체로 이제 향교나 서원 등 기관에 배포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들한테 책이 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주 인쇄소하고 죽전서당에서 간행된 책이 같은 종류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곳 모두 간에서 책 간을 관여하고 간행 비용을 댔는데 죽전서당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주도를 한 거고 나주는 관에서 주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책을 간행했기 때문에 육로와 해를 통해서 운반할 수 있었고 원하는 대로 이제 요청이 있으면 바로바로 갖다 줄 수 있는, 그래서 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운반해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존본 가운데 이제 전라 자도에 있는 지금의 장수군에서 책을 소장한 장서기가 확인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장서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작성될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이 책이 보성에서 장수까지 간 건 맞기 때문에 보성에서 장수군까지 책을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되거나 아니면 보성에서 장수군 근처까지 책이 판매되었다가 옮겨졌을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내용인데요. 네. 전라도 장수 책주 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서기를 봤을 때 당시 이제 작성된 장서일 가능성으로 볼 수 있고요. 전라도 장수군은 이제 보성에 이제 그러니까 보성에서 장수군까지 되게 먼 거리이고요. 보성 같은 경우는 섬진강 지류를 끼고 있어서 남원까지 배를 통해 연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옮겼을 때 장수군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박근효에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입하거나 또 소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이제 장수군까지 갔다라는 것에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근효가 책을 간행한 것은 죽전서당에서 책을 간행하고 배포하고 또 판매를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개인이 책을 간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이제 책 간행은 주로 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개인이 책을 간행하면 문집 정도의 책을 간행하는데, 교육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잘 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효가 간행한 책은 교육서로 이제 거의 교육서를 간행한 민간에서 간행한 거의 최초의 간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박근효라는 그 진원박씨 가문에서 주도하였지만 그 지역 가문과 지방관이 연합해서 간행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책 간행을 도움을 준 순찰사, 통제사가 이제 발급한 관문서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문서 도움을 줬을 때 그러니까 곡식이라든지 이런 물품뿐만 아니라 그 다른 행정적인 것도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근효 이후에 민간에서 책을 지속적으로 간행하게 됩니다. 박근효 이후에 이제 그 박광전의 제자인 안방준이 있습니다. 안방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자신이 의병을 했기 때문에 의병 관련된 책을 여러 개 간행하는데요. 특히 뭐 진주서사라든지 진주성 전투를 다룬 진주서사라든지 호남남이록이라고 해서 호남 의병들의 이제 의병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다 표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전과가 있는지를 기록한 책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행한 건 시작은 박근효가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안방준이라든지 다른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성 출판이 주변 지역으로도 영향을 끼쳤고요. 그 대표적으로 장흥에 있는 그 장흥 위씨 집안에서도 이 천자문을 간행하게 됩니다. 효종 때 천자문을 간행하는 목판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보성에서 출판했던 그 간행의 영향이 이쪽으로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